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옥 숙명여대 미래문화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옥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렸어요. 지난주에 와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오렌지 와인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포도로 만들었는데 오렌지 와인이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오렌지빛이 난다고 해서. 근데 마셔볼 기회가 없어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지난주에 오렌지 와인 소개해 주시면서 앞으로 3회 정도에 걸쳐서 와인 시리즈를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 와인에서 시작된 다양한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지난주가 색으로 나누는 와인의 종류였다면 오늘 한번 포도 품종에 따라 나누는 와인의 종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포도 품종 와인 사러 가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품종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와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도 깊어지고 하셨으니까 포도 품종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은데 이 품종이 도대체 어떤 맛을 갖고 있는 품종이야? 이걸 잘 구분하지는 못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와인용 포도는 일단 일반 포도와는 다르다. 껍질도 두껍고 맞습니다. 열매도 작고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하고 먹듯이 그냥 그렇게 먹기에는 좀 힘들다. 네, 절대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씨가 커서 먹기 불편한 포도가 와인용으로 만들기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와인을 만드는 포도 전 세계에서 한 몇 종류나 있습니까? 200종류가 넘습니다. 200종류요? 네. 이름도 정말 복잡해서 다 외우기도 너무너무 힘들고요. 저는 5손가락도 다 못 꼽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접목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고 또 전 세계에서 기르다 보니까 계속 이름이 좀 새롭게 바뀌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또 수확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계속 종류가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이건 덜 두껍고 어떤 것은 씨앗이 굉장히 크고 어떤 것은 비교적 작고 어떤 것은 산미가 높고 산미가 낮고 떫은 맛이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포도 종류만 한 200종류 있고 와인용 포도. 와인용 포도 종류만 200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토진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진짜 수천 수만 종류의 어떤 그 와인 맛을 내는 포도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밭에서 나오는 포도조차도 맛이 다르다고 하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그렇게까지 구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주 전문가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보통 우리가 그냥 흔히들 생각할 때는 스테이크 먹을 때는 왠지 와인을 마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흔히 고기에 맞는 와인이 따로 있고 생선을 먹을 때 좋은 와인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선 고기에 잘 맞는 와인 또 그 포도 품종은 어떤 건가요? 일단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요. 일단은 스테이크 고기류하고 잘 맞는다면은 아무래도 타닌감이 강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떫은 맛이 강한 와인이 좀 잘 어울리고요. 이 떫은 맛이 강한 품종으로는 어떤 품종이냐면 말백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말백요? 말백. 말백 품종으로 만든 와인은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오히려 그 아르헨티나산 말백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고요. 그 굉장히 고급보다는 약간 중가 정도의 와인들이 굉장히 많죠. 중가 정도의 와인요? 일반적으로 한 몇만 원? 저렴한 건 한 10,000원부터. 그래요? 5, 6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말백을 구입할 수 있고요. 특징이 뭐냐면 이 말백 같은 포도의 경우에는 포도 껍질이 일단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산미도 강하고 색도 진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진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나는 좀 불편해. 이런 분들 계세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재배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르헨티나 넘어가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맛이 진하다 보니까 마치 두꺼운 털 코트를 입은 듯한 그런 식감이 있다라는 이렇게 좀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우리 그 적포도주를 만드는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까베르네 쇼비뇽.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것도 고기하고 잘 맞죠? 네, 맞습니다. 애호가들은 줄여서 까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앞으로도 저도 그렇게 까쇼라고. 까쇼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말백만큼은 아닌데 이제 진한 맛과
적당히 떫은 맛 그리고 풍부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까쇼, 그러니까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에는 멋진 수트를 입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포도 품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털코트하고 네. 수트 차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까쇼는 훨씬 더 조금 가볍겠네요. 조금 더 가볍죠. 말백보다는. 네, 하지만 각이 적기 때문에 샤프함은 있는 거죠 또. 네. 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근데 이름이 말씀하세요. 또 하나 이제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조금 무거운 편인데 조금 가벼우면서 좀 세밀하고 좀 날카로운 맛을 가진 포도 품종이 시라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시라. 네. 있는데 최근에 각광을 받는 품종인데 듣기엔 가볍지만 샤프한 맛이 있어서 최근에 그 여성 그 와인 애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와인 품종 중 하나다. 포도 품종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백, 까쇼,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시라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말백은 잘 접하지 못할 것 같은데 까쇼하고 시라 중에는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요? 실은 이제 어떤 고기냐에 따라서 기름기가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은 좀 더 그 까베르네 소비뇽이 좀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조금 기름기가 조금 적은 편이다. 이런 경우에는 살코기가 조금 많다. 네, 시라가 어울릴 것 같은데 실은 이것도 근데 개인의 취향이죠. 제 개인의 취향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네. 그렇긴 하더라도 시라가 까쇼보다는 조금 더 샤프한. 네, 맞습니다. 무게감으로 보면 조금 더 가벼운. 네. 그러면은 그 순서로 말하면 말백, 까쇼, 시라.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실은 재배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달라지죠. 근데 우리 거기까지 생각하기 너무 복잡해요. 일단 간단하게 딱 정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요 정도. 네.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고기 먹을 때 스테이크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어디 가서 먹기에는 가격도 그렇고 비싸죠. 우리 삼겹살. 보통 삼겹살에는 소주가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삼겹살에 와인이 어울린다. 저도 마셔본 적은 있는데요. 그렇게 흔하게 그런 식으로 마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게 조금 어울릴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겹살이 워낙 진한 맛이다 보니까 저 역시 진한 품종의 와인이 맛있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좀 말백. 말백 이름이 좀 어려우시면 하얀 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말백.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말백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까베르네 소비뇽도 충분히 좋다. 근데 실은 대부분 이런 그 와인 품종들을 와인형 포도를 많이 섞어요. 여러 품종을 섞어서. 그래서 어느 거 80%, 어느 거 20%, 10% 이렇게 막 나누기 때문에 하지만 대표 품종을 앞에 딱 내놓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섞으면은 그 라벨에 섞었다고 이렇게 돼 있나요, 표시가? 저는 그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조사마다 좀 다른데요. 신데르 와인 같은 경우는 그거 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신데르기면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이런 쪽. 그리고 구대륙이라고 한다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이렇게 되죠. 그런 데는 대표적인 것만 쓰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 그 가문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네 밭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름을 확 밀고 나가든지 이러는 거죠. 그래도 품종은 알 수 있지 않나요? 일부러 기입을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만의 이거는 비밀이다. 비밀 레시피다. 이러면서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품종으로 뭔가를 구분해서 드실 때는 신대륙 와인 그러니까 미국이나 칠레나 이쪽 남아공도 마찬가지. 남아공도 그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구분해서 마시기가 편하고 구대륙은 잘 모르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오늘 구대륙 것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쭉 하면 맞습니다. 그것도 약간 나중에 밀어주는 걸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삼겹살 빼놓으면은 우리 치맥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치킨이죠. 맥주를 주로 치킨하고 마시지. 치킨하고 먹을 때는 맥주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치킨하고 와인은 안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울려요? 이것도? 어울립니다. 그래요? 양념 치킨보다는 주로 프라이드 치킨이 잘 어울리고요. 그 치맥하면은 치킨에 맥주. 그럼 맥주 하면은 가장 특징이 탄산 아닙니까? 즉 뭐냐 탄산이 있는 와인이면 잘 어울립니다. 탄산. 그래서 스파클링 와인이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 힘있게 올라온 탄산이 입속에 혀가 이 기름진 맛으로 굉장히 농후해졌을 때 그걸 탁 없애주는 자극을 주죠. 깔끔하게 만들어주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떤 품종의 와인이요? 뭐 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샴페인을 만드는 품종은 피노누아라는 품종입니다. 네.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원래 레드 와인용 품종이었죠.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샴페인을 만들었을 때 껍질을 다 벗겨서 알갱이만 갖고 만들다 보니까 거의 화이트 와인에 가까운. 네. 갑자기 지난 시간에 복습이 막 이루어지고 그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화이트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쵸. 이렇게 적포도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그 알맹이만 가지고 만들면은 화이트 와인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압착을 할 때 살짝만 압착하면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도 있다. 훌륭하신데요.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일단 치킨에는 탄산이 들어간 와인들을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샴페인 같은 게 좀 비싸시면은 같은 가격대로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와인이 까바라고 있습니다. 스페인산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까쇼 아까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까바라는 스페인산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은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그 스페인으로 넘어오면서 당시에 이 샴페인 기술을 이 카탈루냐 지방 쪽에 전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방식으로 샴페인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걸 가지고 스파클링 스타일로 만들었죠. 스페인에서. 그래서 뭐 샴페인이 좀 가격이 높거든요. 소매점에서 5만 원, 6만 원 이상 하다 보니까 그 까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만 원대예요. 2만 원, 만 원대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킨에는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 탄산이 들어간 와인. 우리 보통 뭐 샴페인이라고 부르고. 샴페인, 뭐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까바. 까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기름기가 굉장히 많은 고기 육류 쪽을 좀 살펴봤는데요. 기름기가 적은 그런 거. 그렇죠. 뭐 닭고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수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좀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요. 좀 아까 말씀드린 샴페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피노누아라고 있습니다.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우아한 맛이라 그래요.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이 가장 우아한 맛이다. 뭐냐? 우아하다는 게 어떤 맛이에요? 신맛도 너무 강하지 않고 떫은 맛도 너무 강하지 않고 색도 비교적 연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둥그런데 뭔가 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만드냐면 주로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역 고급 와인을 많이 만드는 곳이죠. 이쪽에서 레드 와인 만들 때 이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굉장히 맛이 우아하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높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뭐 호주나 미국산 피노누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 그 신대륙 쪽의 피노누아 와인을 드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다.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 쪽 뭐 LA 쪽에 있는 그쪽에는 그렇죠. 캘리포니아 쪽 나파밸리, 뭐 소노마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벼운 튀김류 이런 거하고는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인은 없나요? 이거는 어떤 레드 와인이 어울리나요? 화이트 와인이 어울리나요? 저는 뭐 실은 그 튀김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 중요할 것 같은데 해산물이냐 육류냐 뭐 야채냐 여러 가지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오징어 튀김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해산물이라고 저희가 본다면요 일단은 그 화이트 와인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화이트 와인 중에서도 소비뇽 블랑이라고 있습니다. 쇼비뇽 블랑. 그리고 샤르도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화이트 와인 품종인데 소비뇽 블랑 같은 경우는 좀 포도 향도 강하고 좀 새콤하기도 하고 마시면 여운도 굉장히 길게 남고요. 요거보다 조금 약한 느낌이 샤르도네. 샤도네라고 우리 보통 많이 그렇죠. 샤르도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른 표현도 있기도 한데요. 요 두 가지가 가장 좀 대표적이고 여기에 조금 나는 연한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 너무 강한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꽃향기가 굉장히 좋은 독일 품종인 리슬링. 이란 품종으로 더 즐기시는 분도 계세요. 다만 이제 이 프랑스의 소비뇽 블랑이나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최근에는 뉴질랜드산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산 쇼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 뉴질랜드산 샤르도네 화이트 와인 이런 것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뭐 독일의 리슬링 와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높다 보니 호주산 리슬링을 즐기는 분들이 최근에 많으시죠. 리슬링이라고 하는 게 좀
뭔가 꽂히네요. 한번 저도 예,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만의 품종 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한 화이트 와인용 포도 품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수라는 화이트 와인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접목을 한 것이고요. 네. 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이 3대 화이트 와인이라 불리는 소비뇽 블랑, 샤르도네, 리슬링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상큼하면서 샤프하면서 맛의 여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긴 후미를 가지고 있고 그 입안의 향기도 계속 오랫동안 남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느낀 와인이었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이 조금은 가격은 높습니다. 많이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청수 와인이나 검색하시면은 이 브랜드명이 아니거든요. 네. 검색하시면 다양한 청수 와인이 나오는데 가격이 보통 한 6만 원 정도 이상이에요. 좀 비싸긴 하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와인을 그 조개찜하고 같이 먹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6만 원. 네. 갑자기 복잡해지는데요, 머리가. 근데 한국의 레드와인을 만드는 품종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캠베럴리 우리가 먹는 식용포도로 많이 만들고요. 근데 우리가 먹던 이 캠베럴리 같은 경우에는 떫은 맛이 없어요. 떫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극이 적죠. 네. 그리고 포도 알맹이는 크고 껍질이 얇다 보니까 색이 또 옅어요. 그래서 뭐냐 레드 와인이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화이트 와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와인이 캠베럴리로 만든 대한민국 레드 와인이다. 지금 캠베럴리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 보통 캠벨 그렇죠. 이런 캠벨 그렇죠. 그 품종이에요. 맞습니다. 그 포도입니다. 네. 캠벨로 만든 와인도 별로 마셔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국내에도 시판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하게 지금 자꾸 품종이 나오니까 막 머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들어가면 진짜 오늘 배웠던 거 모두 다 확 엉켜버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포도 품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어떤 걸 선곡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노래 포도밭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KBS 드라마 포도밭 그 사나이. 이거 유명했어요. 유명하죠. 네. 거기서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한 오만석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전 굉장히 좋았어요. 뭐냐면 바로 조화문 씨의 이 밤을 다시 한번. 그래서 명곡이죠. 명곡. 이 밤을 다시 한번을 들으시면서 와인 한 잔 어떠실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인 얘기 해주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명옥 숙명여대 미래문화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조화문이 부르는 이 밤을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